출발합니다. 우리 마지막 챕터입니다. 1학년 1학기 전체 내용 중에 마지막 챕터가 시작이 될 거고요. 제목은 정비례 그리고 반비례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y equal ax라는 상황이 되고요. 이걸 다시 쓰면 무슨 상황으로 쓸 수 있냐면 x분의 y가 a가 돼요. x하고 y의 비율이 일정할 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식 하나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정비례 관계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y equal x분의 a라고 쓰게 되는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 녀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쓰면 x 곱하기 y가 일정한 값이 될 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과 이 상황 두 개의 상황을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하여튼 이름은 정비례라고 붙이기로 하고요. 이름은 반비례라고 붙이기로 하겠답니다. 근데 이런 붙이는 이름들은 딱 지금만 의미 있고요. 중학교 이후 단계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정비례 반비례 이름 자체는 별로 하등의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뭐가 됐건 구조는 이렇게 정리하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죠? x가 한 배 늘어나면 y는 어떻게 돼요? x가 만약에 2배로 늘어났다 칩시다. 그죠? 근데 이퀄이 되려면 어떻게? 여기 a 값은 상수값. 그죠? 특정한 숫자 값이 들러붙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럼 x가 2배 늘어나면 당연히 y도 몇 배 늘어나요? 그쵸?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근데 x가 2배 늘어나면 y 이게 2분의 1이었다가 4분의 1로 줄어들면 y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죠? 맞아요? x가 2였다가 4로 바뀐다 쳐. 2분의 1일 때. 그죠? 4분의 1일 때 똑같은 값을 만들어내려면 조금 희미하죠? 이게 맞나? 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x가 만약에 2배로 커지면 똑같은 일정한 값 a를 만들어야 돼. x하고 y 2개 곱해서. 그죠? 그럼 y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x가 2배로 커지면 y는 절반으로 2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곱해서 똑같은 값 나올 테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더 클리어하게 받아들여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관계를 이해 못해가지고 나중에 분수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개판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자, 보다시피 y equal x분의 이걸 나중에는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나중에는 뭐 반비례 관계 이런 건 지금만 쓰고 나중에는 안 써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관계는 어떤 관계다? 어떤 특정한 두 개 값이 곱해서 특정한 값을 뱉어내게 되는 x하고의 관계식을 반비례 관계, 분수함수, 유리함수, y equal x분의 형태 이거 x 양변에 곱해버리면 두 개를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고요? x하고 y의 비율이 일정해요. 그죠? x하고 y의 비율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얘가 2배로 늘어나면 얘도 2배 늘어야 값이 유지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a equal 어떤 형태, a equal 어떤 형태로 이해하면은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수식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나오는지를 더 정확하게 깔끔하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은 끝이에요. 특정 상황이 뭐 특이한 상황이 그닥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정비례는 뭐라고요? x가 일정하게 늘어날 때 y도 일정하게 동일한 비율로 늘어나요. 그래서 정비례. 그죠? 2배 늘면 2배 늘어요. x가 2배 늘면 y도 2배 늘어요. x가 절반 줄면 y도 절반 줄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정직하게 비례해요. 그죠? 그런데 이 새끼는 어떻게 해요? x가 커지면 y가 그거의 비율에 맞춰서 반대로 줄어들어야 되죠. 그죠? 그럼 얘는 반대 방향 비례죠. 그죠? 반대 방향 비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름 붙여요? 반비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죠? 뭐라고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반비례. 네, 그래서 반비례예요. 진짜. 반대로 비례해요. 반비례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한문이 실제 그걸지 모르겠는데 의미는 정확하게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후딱후딱 가봅시다. 우리가 가야 될 첫째 정비례 관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상황이라고 x값이 2배, 3배, 4배 들면은 2배, 3배, 4배, y도 2배, 3배 늘어나는 관계. 그래서 y 걸 2x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그죠? x가 2배 늘면 y도 정직하게 2배 늘어요. 그죠?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2배가 늘어요. 그죠? 가방 놓고 오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만 뭐의 값이 일정하다고요? x분의 y 값이 일정해요. 다시 쓰면 y equal ax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수식을 만족해요. 이 수식을 만족하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맥박수는 1분의 몇 회라고요? 1분의 70회. 그럼 1분 x가 1일 때 y는 70회. x가 2일 때는 2배 140, 37에 210. 뭐 이런 식의 관계식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죠? x가 2배로 늘면 y도 2배 늘고요. x가 3배로 늘면 y도 3배 늘어요. 7, 3, 21. 그죠? 그래서 이거 정비례 하나요? 정비례 해요. 그죠? 그리고 비례식은 어떻게 쓸 수 있게 되고요? x하고 y의 관계식. y는 얼마? 70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필수 문제 정비례 하는 걸 골라보세요 라고 정합니다. 그죠? 정비례 하는 거. 이거 정비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2가 추가돼 가지고요. 배율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죠? 나중에 이걸 뭐라고 부르게 되고요? 1차 함수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이거 직선식이에요.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곧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대표적인 무슨 식이고요? 반비례 관계고요. 그죠? 자, 되는 자식은 요런 거 아니면 요거. 그죠? 그죠? x가 2배 늘면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c 작아지니까 이건 몇 배 아니에요? 마이너스의 2배에도 역시나 배수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마이너스 곱하기 2배, 마이너스 값의 3배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가 늘어날 때 하나가 줄어드는 관계이긴 하지만 2배 늘어날 때 2배 늘어나는 게 핵심이거든요. 3배 늘어나면 3배 늘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자식도 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자식도 정배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꼬리 붙은 것 때문에 안 되고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필수 문제 2번. y가 x의 정배라고 x가 올 때 y는 35라고 x하고 y 관계식을 구해보자라고 주어갑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정배례 관계식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y 콜 ax가 된다를 머릿속에 때려박고 출발을 할 거야, 이제부터는. 반비례 관계 되면 어떻게 되고요? y 콜 x분의 a가 되더라 라고 반비례 관계, 정배례 관계식을 일단은 선언을 해놓고 출발할 거라고요. 이해했으면 갖다 써먹어야 돼요. 계속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그때그때 다시 이해해요. 그 뭐 미친 짓이에요. 그죠? 한번 이해하면 그냥 그거는 갖다 써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5일 때 y는 35가 나와야 돼요. x가 5일 때 35가 나와요. a 값이 7이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x와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자면 y 콜 7x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자, x하고 y의 관계식 80m 빗물통에 매분 5리터씩 물의 양이래요. 그죠? 분당 5리터라고 그랬으니까 5리터, 분당 5리터, 10리터, 분당 5리터, 15리터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관계식을 구하세요. y콜 얼마? 5x가 될 거고요. 12분 후에 물통 안에 있는 양이면 x에 12분 때려 넣었을 때란 얘기니까. 그죠? 60리터가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 있어요. 모든 문제들을 싸그리 다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홀드하고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홀드. 자, 마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시 확인할 거 없나요? 네, 딱 가볼게요.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랍니다.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요. 좌표평면이 뭔지는 알아요. 전 챕터에서 이미 씹어먹고 왔으니까. 그죠? 좌표평면상에 좌표를 찍을 수 있어요. 그죠? 2.3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걸 순서쌍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x가 2일 때 y는 3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요점 00 찍히고요. 이렇게 등등등 좌표평면상에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죠? 마 2일 때 마 3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x가 마일 때 y는 마 3. 그죠? 이런 식으로 점들을 좌표평면상에 찍을 수 있고요. 이 찍은 모양들이 어떤 형태에 갈 때, 특정 형태로 갈 때 이걸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정배례 관계 y 콜 x 그래프를 한번 찍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돼요. x가 1일 때 y도 1, x값하고 y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y 콜 x 이렇게 돼버리면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고 마 3 들어가면 마 3 나오고. 그죠? 자, 그래서 정수일 때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들어갈 때 똑같은 값 나온대. 2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1 나오고요. 그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2분의 1 위치에 2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1 나와 찍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알고 있는 모든 수를 다 때려 넣으면 결국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이거 뭐 닮았죠? 이거 이름이? 이렇게 쭉 이어버리면 이거 뭐죠? 이거 직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이쪽으로 무한히 날아가고 이쪽으로 무한히 날아가고. 그죠? 그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직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뭐를 얘기를 하게 돼? y 콜 ax, 이 녀석 1차 함수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 녀석은 직선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수 범위의 전체라면 이렇게 빈틈없이 꽉 채울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간격 작게 하면 다다다다. 아이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 찍어보자면 다다다다. 그게 아니고 쭉 직선 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무리수를 안 배워가지고 꽉 채우는 건 불가능한데요. 하여튼 똑같은 형태 이렇게 날아가게 될 테니까 중간중간 찍히는 점들 사이사이 찍혀가지고 직선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자,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y = 2x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2 대입하고 마일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고? 마이 나오고요. 0 대입하면 0 나오고요. 그죠? 근데 아까 봤듯이 요거 직선의 형태 y = 2x 정비례 관계 형태일 때는 직선 구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아가겠네. 그죠? 그죠? 만약에 그럼 이건 어떻게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은 어떻게 되는 형태가 나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a가 0보다 크면. 그죠? 1일 때도 마찬가지고 2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1 대입하면 1, 2, 3, 4 플러스 위치에 찍히게 될 테니까 여기 1, 4분면에 찍힐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는 3, 4분면 찍히고요. 그럼 계속해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어떤 때요? 만약에 a가 0보다 큰 값이라면 라는 상황을 정리하게 돼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y 콜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럼 x가 1이면 얼마 나와요? 마2 나와요. x가 마1이면 뿔2 나와요. 반대로 가겠네. 그죠? 이건 그래프는 당연히 어떻게 빵빵이고 이런 형태로 날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a가 0보다 작으면 x가 늘어날 때 y 값은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a가 0보다 커지면 x가 늘어날 때 y 값 점점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확인하셨듯이 1, 3, 4 보면 얘는 2, 4 보면 4, 4 보면에 그려지게 될 거고요. 오른쪽 위로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그죠? x값 증가하면 y값은 점점 감소. 미끄럼틀 쭉 내려갑니다. 그죠? 여기는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라는 표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표현과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y꼴 3x면 원점 x 1 대입할 때 y는 3 나오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x가 1 대입할 때 3 나와요. 마1 대입할 때 마3 나와요. 원점 0일 때 0 지나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오른쪽 위로. 몇 잡으면 1 4분면하고 3 4분면 지나고요.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별거 없죠? 밑에 건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정비례 관계 이 자식인데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대요? a가 들어갈 때 마10이 나온대요. 그럼 y가 마10 나와요. x자리에 얼마? a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5a가 마10이라는 얘기니까 a가 마2였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a값 물어봤어요. 게임 종료 처리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선생님, 잠시 대기. 네, 여기다 함께 봅시다. 여기는 뭐예요? 딱 보자마자 증가하네요. 그죠? 그럼 플러스인 거 정비례 관계네요. 그죠? 1, 4 지나니까 x에 1, y에 4 대입하면 a는 얼마? x에 1 대입했고요. 그죠? a는 그냥 4가 되고 끝나네요. 그죠? 그래서 관계식은 4x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4가 아니고 4x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특이사항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비례. 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정비례하고 이런 표현하면 문제 무조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y 콜 ax 떠올려야 되고요. 그죠? 반비례하면 어떻게? 반비례하면 x분의 a 형태를 떠올려야 되고요. 그 구조에 맞춰 가지고 이거 된다 그랬으니까 x 자리에 마2, y 자리에 8 때려 넣고요. a 값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식을 구한 다음에 y가 마20 나오는 x 값 구하세요가 최종 요구 사항이었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오씨, 뭐 개념 끼기 되게 많네요. 자, 확인할 게 조금 있네요. 여기 5번 한번 봅시다. 그래프줄 그려보는데 y축에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y콜 마x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할 때 마1 나오고요. 그죠? 마6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급하게 1 대입하면 마6 나와야 되니까 한참 쭉 내려갈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누가 얘하고 1번하고 2번하고 누가 더 y축에 가까워요? 2번이 y축에 가깝습니다. 각도가. 그죠? 각도를 보면 되니까. 그죠? 네, 무슨 말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그러면 문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특이사항 없어요. 7번 한번 가봅시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 이 자식이라는데 이 자식 지난데요. a하고 a+2. 그럼 x자리 얼마? a 들어갈 때 y는 a+2 돼요. 우리 1차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가지고 a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다 그랬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요점 지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y ax 형태를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점 두 개 가지고 마2일 때 5예요. a값 결정 가능할 거고요. 그죠? a값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 때려 넣어 가지고 k값 구하라는 얘기가 돼 버릴 겁니다. 특이사항 있나요? 네, 없어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죠? 자, 점 B의 좌표가 얼마라 그랬고요? 6이요. 요점 좌표가 6이요. 그럼 6을 여기다 때려 넣으면은 여기 때려 넣으면 여기 6일 때 y 좌표 높이가 얼마인지 나올 거고 바닥길이 얼마인지 나올 거고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바닥길이 높이 구하면 게임 끝나요. 그죠? 대충 게임 끝났다는 거 보이죠? 자, 후딱 정리해 버립시다. 정비례 전체 내용 정리 끝났고요. 스텝 1에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할게요. 자, 질문이 한 개 나와가지고 요거 정리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정비례 관계 요거 지날 때 a 값이래요. 왜 계산이 어디서 살필이 나올까요? x가 a가 들어갈 때 y가 a+2니까 a+2 이퀄 4분의 3의 x자리에 a 이거잖아요. 잘못했다. 그럼 넘어가면 4분의 1 a가 될 거고요. 얘 넘어가면은 마2 될 거고요. 그래서 a는 얼마? 네, 1하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Y와 X를 자,
질문 더 있으면 질문 나오고 아니면 다음 반비례 들어갈게요. 반비례 가나요? 네, 반비례로 출발해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정비례는 어떤 걸 정비례라고 얘기하고요? y 콜 x분의 a일 때, 그죠? 아이씨, y 콜 얼마? ax일 때. 그래서 어떻게? x분의 a가 일정한 값, 뭐야? x분의 y가 일정한 값일 때, 그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정비례. 그래서 어떻게? x분의 y가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가 2배 커지면 y도 2배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자, y 콜 어떤 형태를? x분의 얼마일 때? x분의 a일 때. 이거를 뭐라고?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x 곱하기 y가 일정할 때, 나눗셈이 일정한 값일 때, 곱해서 일정합. 그럼 x가 2배 커지면 y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똑같은 값이 유지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한 개가 늘어나면 다른 한 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관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반비례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게 뭐예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딱히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요 함수 관계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 차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당연히 곱해서 똑같은 거 나와야 되는 게 x가 2배 커지면 얘는 어떻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2분의 1로. 그죠? 얘가 3배 커지면 얘는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똑같은 값 나올 거 아니야. 곱해서 일정한 값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x값 2배 2분의 1, x값 3배 3분의 1로 x값 4배일 때 y값은 4분의 1배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반비례 관계. 수식은 아까 봤듯이 이런 형태. 이걸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두 개 곱해서 똑같은 값이 나와요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해요. 라는 내용까지 얘기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길이가 30cm짜리 빵을 x조각이래요. 한 조각이면 당연히 30풀이고요. 그죠? 두 조각으로 나누면 얼마? 15. 세 조각으로 나누면 10. 네 조각으로 나누면 4분의 30.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x하고 y를 곱했을 때 30, 곱했을 때 30, 곱했을 때 30, 곱했을 때 30. 그죠? 두 개의 곱이, x하고 y의 곱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반비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되고요? y 이퀄 얼마? x분의 썰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반비례 관계식은 항상 어떤 형태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y 이퀄 x분의 a의 관계로. 이 a 값은 플러스 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그죠? 자, 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반비례 관계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뭐 찾으면 돼요? x분의 a 형태, x분의 a 형태 찾으면 돼요. 그죠? 탈락. 이거는 무슨 관계야? 정비례 관계. 그죠? 8분의 1이 x에 곱해진. 그죠? x분의 a. 이거 맞네요. 이거 맞아요? 안 돼요. 꼬랑지 붙은 것 때문에 이 자식 탈락입니다. 그죠? 이 자식도 꼬랑지, 꼬랑지 때문이 아니라 이건 1차. 이거는 정비례 관계. 이거는 1차 함수 탈락. 그죠? 자, 아까 얘기했죠. 정비례 관계일 땐 항상 뭘 식을 쓰고 시작하면 돼요? y 이퀄 a의 x. 정비례 관계일 때 이거 쓰고 시작하면 되고요. 그죠? 자, 반비례 관계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그냥 y 이퀄 x분의 a를 쓰고 출발합니다. a 값 구하는 게 대부분 문제에서 핵심이에요. 그죠? x가 얼마일 때? 5일 때 y는 3이에요. 그럼 a 값은 5, 3, 15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식은 y 이퀄 x분의 15가 되고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곱한 게 a 값이에요. 그죠? 왜요? y 이퀄 x분의 a 관계고 x 곱하기 y는 무조건 a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습니까? 자,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대요. 그죠? 압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압력이 2배로 커지면 부피가 2분의 1배,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일정한 온도에서 부피가 2cm, 기체 압력이 8기압. 그죠? 우와. 그냥 어떻게 할까요? 두 개 곱해서 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x하고의 관계식 x 곱하기 y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8에 16이 된다는 얘기고요. y 이퀄 얼마? 16분의 x분의 16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2일 때 압력이 8, x가 2일 때 압력 8. 맞네요. 그죠? 그죠? 자, 문제에서 어떻게? 압력이 32기압으로 갔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압력이 2배로 커졌어요. 그죠? 그럼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3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x자리에 32가 들어갈 때. 그죠? 그때 부피 y는 32분의 16해서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냥 문제를 쉽게 풀려면 그냥 반비례다. 그냥 y 이퀄 뭐다? x분의 a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때려 넣어서 a 값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부피가 2cm, 압력이 8cm, 압력이 어디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고요? x자리에. 그죠? 그럼 압력이 어디? 압력이 8. 그죠?
그 다음에 부피가 어디 자리? 부피가 y 자리. 그죠? 여기 2. 그래서 a 값은 8이 16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자, 특이사항 없고요. 여기까지 문제 싸그리 다 정리하고 다시 출발할게요. 확인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홀드. 자, 질문 없으면 그냥 출발합니다. 자, 반비례 관계. 자, 아까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죠? 찍어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y 콜 x분의 1 그래프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x가 1 대입되면 1 나오고요. x가 2 대입되면 2분의 1 돼버리죠. 줄어들 거고요. 3이면 3분의 1. 그죠? x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분의 1 얼마 되죠? 네, 2분의 1분의 1. 분모 분자에 때려 곱해요. 2를 곱해요. 그럼 여긴 1 되고 2 될 테니까. 그죠? 역수 취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2가 돼요. 그죠? 2가 될 거고요. 3분의 1이면 3이 될 거고요. 그죠? 역수 취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분의 1은. 그럼 결국에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얼마 들어가면 마일 들어가면 마일 나올 거고요. 그죠? 마 2 들어가면 마 2분의 1. 그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 3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될 거고요.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마 3, 마 2분의 1이면 마 2.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또 연결시키는 작업 할 거야. 쭉 이어서 얘는 휘어진 형태의 곡선 형태 나오게 되게요. 아까는 직선 나왔지만.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쌍이네요. 접어서 겹치는. 이렇게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딱 겹치는 모양. 그죠? 휘어진 형태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 기준으로 접어서 겹쳐요 나오게 될 거고요. 수 전체 범위로 잡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렇게 뭐 연속된 형태의 곡선 형태가 나오게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프의 성질 어떻게 해요? 반비례 관계 한 쌍 세트로 나와요. 0보다 클 때. 그죠? 한 쌍 세트로 나오게 될 거고요.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 좌표축이 어떻게 돼요? y축에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죠? 넘어가지는 않아요. 가까워지고요. 얘도 x축에 가까워지고요. x축에 가까워지고요. y축에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걷어나가요. 매끄러운 곡선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죠? 아까도 똑같이 x가 0보다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졌고요. 2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그려졌고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그려져요? y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분의 1이었다 칩시다. 그죠? x가 1 들어가면 마일 찍혀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날아갈 거고요. 똑같이 2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뭐 이쪽은 굳이 확인해 볼 필요 없겠네. 그죠? x가 마일이면 뿔1 찍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세트. 역시나 여기는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자, 여기는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죠? 여기도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작아져요. 감소하고요. 그죠? 여기는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커지고요. 여기도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커져요. 그죠? 그래서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 여기는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y값은 감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특이사항 없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3일 때 얼마? x가 마3일 때 네, 마일. 마일일 때 얼마? 마3. 1일 때 얼마? 3. 3일 때 얼마? 1. 그죠? 자,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마일 때 그려지고요. 이렇게 뿔뿔일 때 그려지고 이렇게 되겠네. 그죠? a가 얼마일 때?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몇 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그죠? x가 0보다 클 때도 x가 0보다 작을 때도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점점 줄어들어요. 감소.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은 뻔해요. 그냥 대충 그립시다. 이쪽에 이렇게 그려야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값일 때 플러스 값 나오니까. 그죠? 자, 마사일 때 얼마 블랄랄랄 필요 없고요. 몇 사분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지나요. 얘는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은 둘 다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죠?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우리 1차 함수 정비례 관계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들을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 구조도 거의 똑같아요. 그죠? 자, x가 얼마일 때 마 a가 들어갈 때 y값은 4가 나와요. 그죠? 자, 얼마? 마사 a가 6이에요. 그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결정되길 거고요. 그죠? 특이사항 없죠? 자, 관계식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반비례 관계 y 콜 x분의 2 그래프 마이하고 3. 그죠? 여기 x가 마이일 때 y는 3, a 값은 2개 곱한 거 마6 돼버려요. a 값은 마6. 그죠? 그래서 관계식은 y 콜 얼마? x분의 마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다 따라오셨나요?
자,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문제풀이 좀 이따 세트 하나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할게요. 홀드. 자, 문제풀이 세트 잠깐 정리할게요. 안돼. 아니요, 정리를 해드려야 그나마 좀 편해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자전거 타고 몇 킬로 떨어진 데 간대요? 14킬로, 그죠? 시속 X킬로미터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Y라고 한대요, 그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뭐가 나와요? 거리가 나와요. 그럼 거리 14km, 속력은 X킬로, 걸리는 시간은 Y.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그럼 Y 이퀄 얼마? X분의 14. 그죠? 그런데 몇 시간 안에 도착하고 싶대요? 2시간 안에 도착하고 싶대요. 7km로 가야겠네요. 그죠? 그 얘기예요. 생각보다 근데 식을 만들려다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생깁니다. 그죠? 자, 특이사항 없고요. 6번으로 가볼게요. 자, 반비례 관계라고 문제 사이에 던져줬고요. 이거 왜 줬을까요? 요거 A값 결정하러 준 거예요. 그죠? 그죠? A값은 얼마고요? 요거 두 개 곱한 게 X 곱하기 Y가 A니까 그냥 이거 두 개 곱한 게 10이야. 그죠? Y 이퀄 X분의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거 때려 넣어가지고 3 넣었을 때 B값 나와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직선도 배우고 정비례 관계도 보고 반비례 관계도 배웠으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융합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융합해서 AP값, B값 결정해 달래요. 그죠? X가 3 때려 넣을 건데 요 자리에 요 점은 요 직선도 지나고 정비례도 지나고 반비례도 지나요. 그죠? X 3 들어가면 Y는 9니까 B는 그냥 9 나오겠네요. 그죠? 특이사항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점이 요 자식의 A값 결정하러 가야 되는데 요 자식이 3일 때 9 지나죠. 그죠? X가 3일 때 9 지나죠. 그죠? 그럼 여기 A값은 얼마였단 얘기? 3, 9, 27이었단 얘기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두 가지 반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 둘 다 녹아 있을 때 문제 안에 마구마구 섞여서 이런 형태로 기어 나오게 될 거고요. 뭐 특이사항 없이 대처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야 이거? 자, Y가 X의 정비례하고 X가 6일 때, 자, 정비례라 그랬으니까 일단 뭐부터 써놓고 출발해? Y 콜 AX부터 써놓고 출발해요. 그죠? X가 마육이 때려 들어올 때 Y가 3 나오려면은, 그죠?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단 얘기네. 그죠?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죠? X 값이 2배가 되면 Y 값은 절반이 돼요. 그래요? 그럴 리가요. 정비례 관계니까 X가 2배 늘면 Y 값 2배 늘어야 되고요. 그죠? 틀렸고요. 그죠? X와의 관계식은 어머나 이것도 틀렸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죠? X가 12일 때 마육이에요. 일단 이건 맞네요. 그죠? 마오일 때 X가 마오일 때 Y가 마오일 때네요. Y가 마오일 때 X는 10. 맞네 이것도. 드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드르르. 자, 4번 그래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는 뭐가 돼 있을까요? 시간하고 운동 시간하고 소모되는 열량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거래요. 그죠? 보니까 똑같이 이분했을 때 얘는 8칼로리, 얘는 15kcal. 그죠? 아우, 당연히 누가 운동이 더 심해요? 훌라후프보다 줄넘기가 더 심한 운동이에요. 열량 소모가 많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차이가 점점 일정하게, 그죠? 뭐 이걸 굳이 풀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2분일 때 근데 이 차이도 일정하게 몇 배 커지겠죠. 그죠? 얘가 y 콜 얼마가 되고 2분의 15x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15x. 그죠? 얘는 얼마? 2분의 8x니까 4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30분 됐을 때 그럼 여기 x에 30 때려놓고 여기 x에 30 때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모된 열량 계산될 거고 소모된 열량 계산될 거고 그럼 빼면은 차가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다음 또 봐야 될 문제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 포인트가 있는 것들 보고 있고요. 자, OAB. 자, 뭐 구하면 게임은 끝나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높이 그리고 바닥 길이 알면 게임이 끝나요. 근데 높이는 이미 끝났네요. 요점 위치가 마육이라 그랬으니까 요 삼각형 높이는 6이 될 거예요. 그죠? 바닥 길이만 구하면 돼요. 자, 마육을 때려 넣습니다. 어디다가요? 여기다 때려 넣읍시다.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 나오네. 그럼 여기 길이가 마이였다는 얘기고요. 이 좌표가 마이니까 길이는 2. 그죠? 자, 요거 마육을 어디? 여기다 때려 넣습니다. 그죠? 마육 때려 넣으면은 마이 여기 12 돼 버릴 거고요. 높이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 돼 버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12, 2.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14이 될 거고요. 그죠? 끝났네요. 그럼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끝났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자, 열둘 매분 몇 리터 때렸는데요? 분당 3리터씩 때려 넣는데 40분 만에 꽉 찬대요. 그럼 물탱크 얼마짜리? 120리터짜리 물통이네요. 그죠? 일단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문제 파악 일단 해보고요. 그죠? 이 물탱크에 매분 X리터씩, 그죠? 가득 채우는데 Y분이 걸린대요. 그죠? 그죠? X 곱하기 Y 하면 X리터씩 Y분 하면 가득 채워요. 120리터 된다는 얘기. 써먹을 때가 있었네요. 우리 앞에서 찾은 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관계식을 구하세요. y 콜 얼마? x분의 120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죠? 자, 근데 10분 만에 물을 가득 채울 거래요. 그럼 몇 리터씩 넣어야 돼? 전체 120리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10분 만에 채우려면 12리터씩 때려 부어야겠네요. 그죠? 문제 구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굳이 억지로 어떻게 식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웬만하면 안 해도 돼요. 기본형이 뭐이다 정도만 알고 있고 문제 풀이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그냥 찾아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16번 갑시다. 16번. 자, 반비례 관계라고 뭐 선언을 해버렸네. 그지? 그럼 x가 4일 때 y는 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a는 얼마고요? 8이네요. 그죠? 그죠? 그럼 y 콜 x분의 8 이렇게 될 거고요.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는 애들이 몇 개인지 구하라 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네, 8개. x가 1, 2, 8의 약수일 때죠. 그죠? 8의 약수. 근데 마이너스 값일 때도 되잖아요. 정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왼쪽 세트, 오른쪽 세트. 뭐가 16개야, 이 자식아. 8의 약수 1, 2, 4, 8밖에 없는데. 네. 오른쪽에 4개, 왼쪽에 4개. 플러스에 4개, 왼쪽에 4개. 8개 되고 끝나겠죠. 그죠? 자, 여러 케이스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 잠깐 판단할게요. y콜 x분의 a 그래프 있고 y콜 2분의 x 이렇게 날라가요. 그죠? 근데 문제 어디서 만난다 그랬어요? b닷2에서. 여기 b닷2에서 만난대요. 그죠? b닷2. 자, 얼마가 대입되면 y 값이 얼마 2일 때 y 값 2 나오려면 x좌표 4 확정돼 버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b좌표는 얼마? 4였다는 얘기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y 콜 x분의 a에서 a 값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 하나 y 콜 x분의 a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y 콜 x분의 a가 무슨 점도 지나야 돼요? 요거 우리 b가 4인 거 찾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x가 4일 때 y는 2예요. 4다2 여기도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a 값은 요거 두 개 곱한 값이니까 a는 8 돼버릴 거고요. 그죠? a는 8, b는 4 이렇게 게임 끝났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프 요쪽에 있다고 요쪽에 있는 거 무시하고 여기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요거 숫자 여기 써있어 그것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에 있는 요것도 y 콜 x분의 a 그래프의 한 짝입니다. 세트로 쌍으로 생기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문제 스텝 2까지 싸그리 정리해드렸고요. 전부 확인하시고 시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나오시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종료할게요.